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바코드가 보내버린 MEXC 거래소. 누가 누구에게 빅엿을 날릴 것인가? MEXC 거래소가 최근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의 MEXC 홍보 방송을 시작으로 거래소 하나가 엑셀 밟아보기 전에 개박살이 난 것 같다. MEXC 거래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열심히 홍보를 하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한 거래소 중 하나입니다. 스캠 거래소, 오더북 문제, 수익금 반영 문제, 증정금 이슈, 영업사원 해고 잡음,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슈가 너무 많은데 몇 개만 정리해보면 스캠 거래소였었다더라. 거래 시스템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보인다더라. 오더북에 물량이 없어서 적은 물량으로도 피뢰침이 생긴다더라. 신규 가입자들에게 증정금을 안 주더라. 심지어 영업직원 해고하면서 발생한 잡음까지. 이렇게 5개가 지금 이슈입니다. 어쨌든 과거의 스캠 거래소였다. 거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오더북에 물량이 없어서 작은 수량을 시장가로 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피뢰침이 생긴다.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했는데 이벤트를 한다라고 해놓고 증정금을 지급을 안 해줬습니다. 고객 유치만 하고 나서 약속 이행이 안 된 거죠. 주변에도 당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 직원을 해고하면서 잡음까지. 이게 대박이거든요.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렇게 빠르게 골로간 거래소는 내 기억에 처음이 아닌가 싶다. 참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점을 한번 찬찬히 뜯어보자. 먼저 거래소는 기술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다. 바코드를 영입해서 한번 시청자 꿀을 빨아보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미리 서버를 늘렸어야 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 조율을 했어야 했다. 아직도 바닥이 다 그런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이 바닥이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돌아가는 건가 싶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사실 바코드가 거의 피해자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TV에 뜬 공짜 비트코인 QR코드, 접속 폭주의 앱사이트 먹통. 이런 식으로 코인베이스가 QR코드 하나 탁 띄워놓고 그냥 검은 화면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거 찍으면 비트코인 준다 이렇게 TV 광고를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서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했다라는 거죠. 코인베이스도 이 모양이니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든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사과문에는 때마침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아마존 AWS DB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게 랜덤하게 일어나는 천재지변 이벤트냐? 아니다. 이건 내부 스케줄로 조정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대응이나 예측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무조건 거래소는 실시간 방송 타이밍을 피해서 작업을 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시간을 피해서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일을 진행한 거죠. 그리고 거래소 조직 내에서 기술진의 이 소통이 외부 영업팀에게 전달되어야 했다. 정말 이 이슈가 진짜였다면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과문이라고 공지를 올렸는데 그 공지의 내용에 여러 가지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를 올렸는데 그런 상황을 빗대어 봤을 때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해당 이슈를 MEXC 기술진도 사용자가 적다 보니 몰랐거나 과소평가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냥 어려운 말로 퉁쳐버리자며 급조한 핑계일 수도 있다. 그죠?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을 정도로 그냥 작은 서버 하나 운영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몰리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거나 에이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어려운 말 막 써가면서 그냥 뭉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과문이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말씀드리지만 바코드는 피해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코드 측도 대응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방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튜토리얼 및 사용법 등은 시뮬레이션 한 후 처음 사용자인 척 신규 유저의 시선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좀 제대로 써보고 나서 이런 것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방송국도 촬영할 때 문 열고 들어가면서 인사하는 장면조차 미리 알려주고 연기를 한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문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런 장면들도 사실은 사전에 모두 조율이 된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바코드 또한 방송 직전에, 그러니까 방송을 켜기 전에 포지션을 종료하는 등의 기본 동작 테스트는 해보고 방송을 해야 하는 게 맞았다.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돈 집어넣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서버가 늦으면 새로 고침이라도 여러 번 하던가. 그런데 제가 이걸 바코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바코드한테 거래소에서 문제 없습니다. 레퍼럴 얼마 주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마 거래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겠어라는 의심조차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인 동작조차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추후에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건 본인도 거래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다. 방송을 끝나거나 담당자에게 한번 연락해 볼게요 는 정말 서로에게 빅엿을 날리는 최악의 수였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도 당황스러우니까 일단 관리자한테 연락해 볼게 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양쪽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료 홍보 방송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바코드는 대표적인 앞광고 인플루언서다. 그죠? 레퍼럴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광고를 하는 건 맞죠. 그래서 앞광고 인플루언서인데 무료 홍보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전 조율이 좀 됐어야 된다.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방송 중에 포지션을 정리했는데 잔고가 수익이 아니라 원금만큼 표시가 된 점을 보면 사람들은 이걸 보고 두 가지 중 하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래소가 주는 가짜 돈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오류. 두 번째, 거래소 서버 자체가 쓰레기라서 이상하게 표시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1번, 2번 둘 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어쨌든 거래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뭐가 됐든 좋을 건 없죠. 1번은 증정금이라도 출금 보류만 설정되어 있을 뿐 주문에 의한 트랜잭션 처리는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게 맞다. 그죠? 어쨌든 이 증정금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해도 이게 출금만 안 될 뿐 실제 이걸 거래를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이 제한 사항이나 제약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래소 입장에서야 가짜 돈이지 유저 입장에서는 시드라고 인식할 테니 쓰면 안 되는 거래소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죠? 이게 증정금이라는 개념이 어쨌든 이걸 가지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은 또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체험금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유저 입장에서는 돈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정말 돈 쓰고 뻘짓했다. 2번, 서버가 쓰레기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솔루션은 이제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바코드가 청산을 할 때 피뢰침이 생겼다는 것은 MEXC의 과도한 증정금 지급으로 인한 서버의 주문 처리 이원화를 의심케 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통 거래소 자체가 솔루션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소에서 하나하나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패키지로 그냥 이름만 달고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솔루션 자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버가 쓰레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을 할 때 피뢰침이 생긴 건 어쨌든 증정금을 과도하게 지급해서 이걸로 인해서 서버 주문 처리 원래는 뭐 얼마 안 주죠. 그런데 큰 돈을 주고 그걸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증정금이 들어있는 시장가 주문은 별도 처리를 해서 거래소 차원에서 갭 차이로 맨징을 했을 가능성까지 상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급한 증정금은 별도 처리를 해서 주문을 아예 별도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이용해서 얘네들이 지원한 증정금이 사실상 아무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뭐 사기 사이트네, 뭔 오류의 병신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느낌이랄까. 현금으로 하면 이렇게 많이 주는데 쿠폰으로 하니까 엉성하게 이렇게 좀 적은 양으로 주는 겁니다. 쿠폰 20장 모으면 탕수육 소자 서비스라고 하는데 쿠폰으로 시키면 400g이 안 되게 오고 현금으로 시키면 500g 가까운 양이 온다. 이런 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그것 말고도 지금 다양한 이슈들이 조명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인판에 오로지 현물만이라는 유저가 마진을 하면서 무효 주문이 찍히는 희대의 케이스가 등장했다. 여기 무효라고 찍히고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체결시켜 놓은 주문 자체가 무효 처리되어 버렸다 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보통은 내가 롱이든 숏이든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스탑로스를 걸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스탑로스가 탁 걸려서 터지게 되면 보통 그냥 시장가로 날아가고 나머지 차익만큼은 다시 내 지갑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스탑로스 주문을 걸어 놨더니 이 주문 자체가 무효 처리가 되면서 이 포지션도 같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문이 무효 처리가 됐는데 그럼 얘는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은 남아 있어야지 스탑로스는 안 걸렸어도 그냥 이 포지션은 어쨌든 유지가 되면서 오르든 내리든 뭐 청산을 당하든 해야 되는데 이 스탑로스 주문 자체가 무효 처리가 되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가 들어가 있던 포지션이 사라진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바이낸스도 주문 부하가 엄청나거나 지정가인데 금액이 맞지 않으면 주문 캔슬이 나는 경우도 있다. 주문 캔슬은 뭐 가끔 있는 일이죠. 그런데 주문이 무효일 경우 이전 포지션이라도 살아 있어야 했는데 MEXC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 더 이상 포지션 추적이 안 되게 해두었다. 그냥 돈이 증발돼 버린 거예요, 사실상.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포지션이 그냥 강제 청산된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저 돈은 유저 입장에서 증발된 느낌이 든다. 스탑로스를 걸었는데 그냥 청산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물론 증정금을 받으면 사람 마음이 배율을 높게 쓰고 싶을 거다. 그죠? 어쨌든 뭐 50불 뭐 이렇게 받는 거 그냥 50배 써가지고 대박 나면 수익 뺄 수 있는 거고 터지면 오케이 뭐 어차피 그냥 받은 거니까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거래소 자체에서 안전마진을 더 후하게 잡을 테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스탑로스보다 강제 청산이 먼저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포지션이 청산되는 경우는 시장 평균가, 그러니까 해당 거래소의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의 가격까지 고려해서 그 시장 평균가의 가격이 도달했을 때 청산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평에 의해서 강제 청산이 먼저 나가기도 하고 뭐 스탑로스보다 가격이 안 맞으면 스탑로스를 걸더라도 포지션이 그냥 먼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코드가 의도치 않게 실시간 디버깅을 하는 꼴이 되었고 또 악수로 방송을 당황해서 꺼버리니 그래서 나도 여기 안 써. 와 씨 어메이징하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냥 둘 다 환장의 콜라보라고 해야 할까. 바코드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쨌든 뒤로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라고 쳤으면 이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죠? 어쨌든 바코드는 유명한 인플루언서고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돌발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야, 이 계정 완벽하다며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근데 방송에서 이러면 어떡해? 이런 것도 합이 맞아야 하지. 담당자 뭐 하는 거야? 문제가 한두 개여야 내가 적당히 뭉개고 넘어가지. 그냥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소가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다못해 통신사만 봐도 그렇다. 세계 통신사가 독과점 체계로 가면서 요금제나 혜택도 다 같이 하향 평준화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돈도 아끼고 2만 원의 문자, 통화, 데이터 무제한, 5메가바이트의 속도를 보장하는 토스 요금제가 생기면 다시 옮겨갈까 생각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통신사가 많아지고 서비스가 경쟁이 더 많아질수록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거래소는 좀 곤란하지 않나 싶다. 때마침 고객 사과문도 올라왔으니 한번 읽어보겠다. 바코드의 캐릭터로는 이런 기술적 문제를 시간을 들여 사람들에게 짚어주긴 좀 어려우니 아마 MEXC가 공식 블로그에 내용을 적은 것 같다. 어쨌든 얘네들도 해명을 하고 나름 바코드에게 사과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고객 사과문. 지난 5일 MEXC 거래소를 이용하는 한국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생방송 도중 익절로 매매가 완료되었음에도 담보금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어쨌든 거래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가장 먼저 이번 일로 곤혹을 겪으신 해당 인플루언서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MEXC를 믿고 이용해주시는 모든 한국 사용자분들께 우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물 건너갔죠. 이미 시청자들은 거래소가 제대로 동장하지 않는 걸 봤고 바코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바코드에게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남기며 유저들에게도 설명하기 위한 사과문이다. 이번 일에 대한 저희 MEXC의 조사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최근 MEXC 사용자의 거래량이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뻥카 같긴 한데, 이에 MEXC는 원활한 거래를 위해 딥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일은 해당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게 실시간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진행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 거래량이 많이 급증하다 보니 아마존 AWS DB 공간이 간당간당했나 보다. 근데 그 말은 평소 MEXC 거래량이 개판이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명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와 유사한 업종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라고 하면서 일반 유저들은 잘 못 알아듣는 말을 이렇게 써놨어요. 아마존 AWS RDB는 비동기 복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복제본에 인스턴스 변경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동기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제를 하는데 얘와 얘가 동기가 안 되는 복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제본에 이런 인스턴스 변경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따로 노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완전히 내리지 않고도 일부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AWS의 기능 중 하나이니 작업자는 버티겠지 믿고 이전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바코드가 포지션 종료 후 수익금이 이상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접수되며 기술진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내세운 이유가 면피용 불화가 아니라면 이런 로그를 기술진은 확인했을 것이다. 즉 용량을 늘린 복제 서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슬레이브 데이터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마스터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뭔지 아시겠죠? 이전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동기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건데, 그래서 이 복제본 서버가 동기화가 늦다 보니 바코드의 주문 데이터까지 싱크에 시간이 걸렸다면 이후에야 USDT가 들어온 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핑계를 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기화가 안 된다라고 해도 돈이 나중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거 문의 넣고 나서 한참 있다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끼리 확인을 한 다음에 그냥 수동으로 돈을 넣어줬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건 뭐 이미 합리적인 의심이 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저 거래소 저거 스캠이다, 이상한 거래소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과정이 무슨 쌍팔년도 HDD를 쓰는 게 아니라면 방송을 끄게 만들 정도로 딜레이가 발생할 일도 없다. 그죠? 아무튼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 담당자와 1대1 톡 이후에 마치 VIP 구제용 케이스, 홍보용 주작 계정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오해가 다분한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점일 뿐, 그죠? 추후에 1대1 톡을 하고 나서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사실 트랜잭션 매칭이 AWS DB 이전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면 때마침 등장한 이 피뢰침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포지션 종료 후 원금이 표시된 부분에서 나는 이미 마음이 떠났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만에 하나 진짜라면 포지션 청산을 누르면 계좌에 일단 원금이 들어오고 손실금을 빼가거나 수익금을 다시 넣어주는 2차 입출금 작업을 한다는 뜻인데, 그럼 유저가 손절을 한 상황이라도 잠깐이라도 원금이 들어온다는 말밖에 안 된다. 이후에 빼간다는 아주 희한한 설정이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악의적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회수해가기 전에 사용자가 다른 주문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이미 청산을 당했는데, 내가 원래 10,000불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다가 10,000불이 청산 당했어요. 근데 얘가 원금이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구조다라고 했을 때 10,000불이 들어온 이 찰나에 100배로 그냥 롱이든 숏이든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그리고 얘가 주문이 들어가가지고 거래에 반영이 된다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 기술적 문제가 찐이라도 대응적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아주 많다. 최소한 공지라도 띄워놓지. 그죠? 이런 게 대응이 굉장히 미흡했고, 거래소를 쉽게 생각하고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죠? 거기에 때마침 MEXC 쪽에서 DB를 한 명 자르면서 생긴 잡음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비즈니스 디벨로퍼를 BD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제너럴 매니저까지 했었었네요. 뭐 이런 쪽으로 프리랜서로 사람 자르는 건 일도 아니다만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다라는 거죠. 현재 어드민 어필리에이터 페이지를 통해서 받고 계시는
레퍼럴 리베이트 수수료 역시 충분히 조작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받아야 될 걸 75만 원 받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수수료 할인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너 나가를 시전했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얘가 자체적으로 수수료 할인 50% 해줄게, 뭐 60% 해줄게 이런 소리를 했다.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 네가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 너는 퇴사 사유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 레퍼럴 수수료 역시 조작될 수 있으니 여러분 이 거래소 홍보해주지 마세요 라는 말은 그냥 MEXC 거래소에 대한 기술뿐만 아닌 운영 쪽에서도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죠? 어제 이런 것도 알고 꾸역꾸역 삼키고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잘리게 되니까 폭로를 하는 거죠. 그죠? MEXC는 절대 안전한 거래소가 아니며 파트너분들은 입금과 거래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게다가 전 직원의 이런 증언, 전 직원이라는 건 이전 직원입니다. 잘린 직원이죠. 스탑로스 미발동 이슈의 공식적인 인지 및 은폐는 돈이 흐르는 속도와 규모에 비해 크립토 성숙도 자체가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아래는 제가 거래소의 제너럴 매니저로 활동해왔다는 증명하는 서류이며 선물 거래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스탑로스가 발동되지 않고 포지션이 유지되는 현상과 관해 은폐하는 정황이 담긴 피드백 안건 역시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까발려 버린 거예요. 그죠? 이런 거래소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증정금 이벤트도 한다라고 해놓고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사실 자체로도 이미 고객을 기만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 모르는 분들도 혹시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만든 겁니다. 사실 뭐 바코드가 어떠니 할 게 아니라 일단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거래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부천 중고차 시장을 보는 느낌이랄까, 그죠? 부천 중고차 시장 아주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는 항상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유명하지 않은 새로운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긴다고 해서 증정금을 준다고 해서 작은 이벤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입하고 막 돈 집어넣고 사용하시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모든 걸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인지하시면서 안전하게 코인 트레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거래소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